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금지됐던 한국행 단체 여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3월부터 한국행 단체 비자 발급을 중단했는데요. 이번에 단체 여행이 재개되면 약 6년 5개월 만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리오프닝 섹터에 속하는 여행과 항공, 카지노,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 모두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우리나라 단체 관광을 드디어 허용하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리오프닝주에 속하는 모든 종목들이 좀 상승불을 켜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죠. 리오프닝주 관련해서도 보고 이제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제 10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었죠. 네. 오늘 이제 각 우리나라 정부하고 일본 정부에다 이제 단체 관광객을 허용을 하겠다라는 게 공문을 이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해외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중국 관광객들의 이제 씀씀이가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 내에서 컸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단체 관광객을 이제 갑자기 이제 푼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이런 한국이나 일본에 이제 방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이나 한국에 있는 관광객들도 중국 관광을 이제 늘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중국 내에서 지금 내수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내수 관광을 활성화시키면서 내수를 좀 회복을 시켜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림도 같이 좀 숨겨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해석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관광객들이 과거에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이제 관광객들의 이제 들어오는 그 추이였는데요. 네. 관광객들이 이제 지난 2016년 6월에는 이제 월별로 기준하면 76만 명 가까이 네. 입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드 사태가 있는 한한령 이전에는 2월 달에 이제 60만 명 정도까지 이제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서부터 이제 급격히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아예 전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도 한 4만 명 정도에 지금 보면 6월 달에 보면 16만 명 네. 정도가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중국 관광객들이 지난 16년도에 총 입국한 인원수가 8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들어왔었던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관광객들이 전부 800만 명 정도로 당장 회복하지는 않겠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어느 절반만 들어온다 그래도 한 4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만큼 이제 국내 이런 관광 관련된 산업 분야로 상당한 매출 성장세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미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듯이 지금 중국의 한국행 단체 비자 발급 중단이 2017년 3월에 됐으니까 지금 6년 5개월 만에 재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관련해서 섹터 전반을 훈풍이 불고 있는데 주가 지금 추이 어떻게 보실까요? 네, 주가 같은 경우 대부분 업종들이 오늘 그러니까 관련 쪽으로는 다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일 강한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카지노 관련주들이 비교적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카지노 같은 경우는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카지노를 상당히 이제 좋아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를 하기 위해서 마카오로도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많이 왔었는데 지금 한한령 이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이런 이제 카지노 관련된 관광객 수가 이제 급감을 했고요. 만약에 이렇게 단체 관광객들이 다시 해외로 이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카지노 쪽에 그런 이제 관광을 하기 위한 그런 관광객도 이제 전문적으로 다시 또 꾸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이 오늘 비교적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인 카지노 관련주인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28% 정도 네. 상승을 하고 있고요. GLK 같은 경우 20%,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19% 상승할 만큼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면세점 관련주도 비교적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관광객들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면세점 어쩔 수 없이 들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일본이나 그다음에 동남아 관광객이 중국 관광객이 이제 비운 자리를 어느 정도 채웠고 최근에 이제 국내 그러니까 여행객들의 해외 여행이 증가하면서 면세점 매출도 2분기에는 조금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 관광객들이 뭐 입국을 이제 본격적으로 단체 여행객들이 입국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분야는 좀 더 크게 뭐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17%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JTC 같은 경우도 17%, 현대백화점이나 뭐 신세계 같은 경우도 뭐 15%, 8% 상승할 만큼 전반적으로 이런 면세점주도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려면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못 하시니까 항공기가 또 네, 그렇죠. 필요하겠죠. 항공을 네. 이제 타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LCC에 관련된 종목도 오늘 강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아무래도 리오프닝 기대감에 더해지면서 단체 관광 비자가 허용된다라는 소식 속에 뭐 면세점, 카지노, 뭐 항공 관련주 모두의 훈풍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뭐 면세점과 카지노 관련주가 각축전을 좀 벌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카지노주 중에서도 롯데 관광개발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 관광개발의 경우에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롯데 관광개발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중국 관광객이 이제 유입이 본격화된다라는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롯데 관광개발은 이제 카지노를 제주도에 갖고 있습니다. 네. 제주 하얏트 호텔 내에 제주 내에서 가장 큰 이제 카지노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제주를 방문을 할 때 5일 동안은 무비자로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주요 도시에서 제주도로 바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5일 동안은 비자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중국 관광객들 입장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특히 이제 제주도에 들어올 때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주와 중국 주요 도시 간의 항공편이 6월 말에 주당 100회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이전에는 50편이었으니까 그거에 이제 2배 정도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뭐 김포나 그다음에 인천공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는 인원수가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롯데관광개발의 이제 7월달 카지노 매출이 개장 이후 최대인 2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관광객 없이 지금 200억을 이제 돌파했다라는데 좀 이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매출 그 증가세가 좀 가파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지노 매출이 7월달 한 달에만 한 201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달에 비해서 한 95%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 드롭백, 그러니까 카지노에서 칩으로 바꾸는 이제 그런 이제 금액을 이제 드롭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7월달에 일평균 1,302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월 대비 25%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만큼 이런 카지노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그러니까 그 제주 이제 하얏트 호텔 내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제 숙박도 지금 호텔 내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어서 호텔 관련된 매출도 좀 증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중국 단체 관광객이 뭐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매출 성장세는 뭐 다른 업체보다 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카지노 관련 매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게 된다면 더욱더 큰 폭의 상승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면세점 관련주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봤을 때 내수 매출이 조금 많이 좀 내부에 있는 면세점의 매출이 좀 줄어든 것으로 보였는데 그래도 뭐 단체 관광이 이제 허용이 된다면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해요. 사실 뭐 호텔 신라나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실적은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더 주가가 상승할 모멘텀이 지금 오늘 단체 관광 이슈로 인해서 더 커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한상의에서 지난 3월달에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뭐 여러 이제 그 국가별로 이제 온 사람이 이제 서베이를 했는데요. 중국 관광객 서베이를 보면 쇼핑하는데 주로 어디서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백화점과 그다음에 면세점에서 대부분 쇼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백화점이나 면세점 쇼핑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단체 관광객이 들어와도 비슷한 이제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브랜드 관련된 부분이 이제 선호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시적인 이제 소비가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백화점이나 면세점 소비가 아마도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관광객들 관련돼서 기존에 이제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는 그 중국 보따리상이라고 그러죠. 따이궁한테 이제 어느 정도 판매를 해주면 이제 송객 수수료라는 걸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뭐 어떤 리베이트 성격으로 했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렇게 이제 단체 관광객들 그리고 개인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따이궁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관련된 비용도 상당히 절감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 2분기 면세점 실적이 좋아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좋아진 가장 큰 이유가 이 따이궁에 들어가는 이제 수수료가 상당 부분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이 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그 면세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네.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매출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뭐 상당히 지금보다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내에 특히 하이난 섬에 세계 최대의 이제 면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중국 정부에서도 하이난 섬에 대해서는 면세 뭐 특구 비슷한 게 이제 지정을 하면서 면세점업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뭐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중심적인 그런 이제 면세점에서 이제 중국하고 좀 나눠 먹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국내 면세점 중에서 아마 호텔 신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한알령 이전에 중국 여행객들의 최선호 면세점이 호텔 신라 면세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이제 제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신라 면세점을 이용할 가능성은 좀 다른 면세점보다 조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따이궁의 매출 감소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따이궁에 대한 이제 송객 수수료가 감소했다라는 거 부분, 그다음에 일반 관광객들의 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것도 아마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면세점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더 감돌긴 하겠지만 과거만큼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호텔 신라를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면세점과 카지노주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화장품주는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었거든요. 네. 여기는 비중국한 매출이 있는 중소형 주들이 선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단체 관광이 재개되게 된다면 이제는 화장품 대형주까지도 좀 훈풍이 돌 수도 있을까요? 일부 뭐 매출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과거 이제 한류가 이제 한참 바람 불 때 네. 그때 이제 한국 제품을 썼던 그런 이제 연령층 대가 이제 국내로 여행을 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국내 브랜드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매출 부분은 분명히 증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뭐 예전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한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이제 중국 관광객들의 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쇼핑하는 품목 자체는 이제 화장품입니다. 네.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서베이에서도 중국 관광객들의 90% 이상이 이제 한국 화장품을 구매를 했다라고 할 만큼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제 구매 여력은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과거에 이제 한국 화장품과 중국 화장품 간의 이제 품질 격차를 가 있었을 때 이제 선호했던 거와 현재 이제 품질 격차가 상당 부분 이제 줄고 아니면 뭐 중국 제품이 더 좋았다, 일부에선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좋아진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뭐 과거와 같이 싹쓸이형 그런 이제 쇼핑은 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 이제 한국을 방문했었다라는 기념품 개념으로 아마 이러한 이제 화장품을 구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면세점을 통한 화장품 매출이 뭐 아주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같이 좀 보시면 같이 좀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긍정적이긴 하겠지만 과거보다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리오프닝 전반으로 좀 살펴봤는데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대표님? 네, 그중에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롯데관광개발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가장 큰 게 뭐 제주 그다음에 중국 간에 이제 직항로가 계속 이제 개설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5일 동안 중국 내에서 무비자로 관광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게 최대의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인들의 이제 카지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 제주 최대의 카지노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달 이제 카지노 매출이 이제 개장 이후 처음으로 200억을 넘었었는데 아마 하반기 이후에도 이런 성장세가 아마 전체 실적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수 가격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옆으로 좀 횡보를 보이다가 오늘 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현재 가격 정도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 수준이 15,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만 원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